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보개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가보개혁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2차례로 강의를 찍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가보개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가보개혁이라는 것은 총 3차례 일어난 개혁입니다. 사실 1894년 가보년에 있었던 개혁이라고 해서 가보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가보년에 있었던 개혁은 2번입니다. 1894년에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여기 적어놨죠. 그리고요, 이거에 이어서 3차 가보개혁은 1895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3차 가보개혁이라 부르지 않고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총 3차례의 개혁 내용을 배울 건데요. 3번이나 개혁을 했다는 것은 사회를 많이 바꾸겠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때까지 우리나라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었던 기구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나나요? 통리기무화문. 기억나나요? 통리기무화문. 1880년에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1880년대 만들어졌던 기구. 기억해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집강소.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이제 농민들이 자기 자주적인 개혁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농민들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자, 그 다음 오늘 가보개혁을 하면서 배울 기구들이 교정청, 군국기구청인데 이거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개혁 기구들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가보개혁 시작할 텐데, 자, 끊임없는 개혁 요구가 있었습니다. 1880년대 끊임없는 개혁 요구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자, 그게 90년대도 이어집니다. 그러자 뭐 일본도 개혁해라, 농민들도 개혁해라, 동학농민운동에서. 그리고 개화파들, 그 중에서도 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들도 마찬가지고, 이들 전 지역에서 개혁을 하라고 합니다. 조선에. 자, 그래서 우리 개혁할게 해서 교정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교정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자주적으로 개혁을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하면서 교정청을 만듭니다.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죠. 이것을 일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일본이 이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판을 뒤엎습니다. 어떻게 판을 뒤엎느냐? 지난번에 동학농민운동할 때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경복궁을 불법 점령합니다. 기억나죠? 이 경복궁 불법 점령은 2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2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자,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요. 자, 조선의 개혁을 강조합니다. 개혁을 강요합니다. 내정개혁. 우리가 시키는 대로 개혁을 해라, 이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키는 대로 개혁해라. 그래서요, 김홍집 내각을 만들고요,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압박이 많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1차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1차 가보개혁. 군국기무처와 김홍직 내각을 중심으로, 군국기무처에서 실시했던 개혁을 우리는 1차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했다. 예전에는 왕의 일이 곧 국가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맞죠? 왕의 일이 곧 국가의 일이라서 이게 분리되지 않았는데, 이제 왕의 일과 국가의 일은 다르다. 왕의 일은 개인의 일이고 국가의 일은 전체의 일이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해서 따로 기구를 만듭니다. 국내부. 왕실 사무는 국내부라고 해서 왕의 일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국내부. 자, 그리고 국정 사무는 기존의 의정부. 그래서 이렇게 국내부와 의정부를 통해서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이제 과거제는 구식이다. 과거제 폐지하고 이제 올바르게 관리 등록하는 방법, 새롭게 근대적으로 관리 등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완하자. 이래서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요, 재정 일원화를 도모합니다. 이것은 갑신정변 때도 있었어요. 재정 일원화라는 것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쓰는 돈 따로, 국가가 쓰는 돈 따로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불합리하다. 왕도 이제 국가의 돈을 쓸 거면 허락을 맡아라. 해서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아시겠죠? 탁지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탁지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재정을 총괄하겠다. 왕실 재정이든 국가 재정이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도. 은본위 화폐제도는 뭐냐면은 오늘날은 근본입니다. 근본이. 은을 갖고 있는 양만큼 화폐를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조선에서 은을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이 정도만큼 가치의 화폐를 찍어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금본위제. 금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이 정도만큼의 화폐를 찍어내는 금본위제라며 이때 1차 갑오개혁 때 조선은 은본위제 화폐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이제 세금은 돈으로 내라. 세금을 곡물이나 뭐 옷감 이런 걸로 내지 말고 돈으로 내라. 도량형 통일, 이런 것은 뭐 킬로그램, 뭐 우리가 센티미터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이런 재는 것들, 이런 그 단위를 통일하자는 겁니다. 단위가 다르면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신분제를 드디어 폐지합니다. 신분제. 그리고 과부의 재가 허용. 과부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으면 이제 여성도 결혼을 할 수 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못하게 했거든요. 수저를 강요했어요. 연령은 막 세워주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과부도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폐지시키고요. 연자제, 그러니까 혹시 내 친척이 잘못했는데 내까지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연자제 폐지시켜버립니다. 내 친척이 잘못하면 친척만 벌 받아야지 왜 제가 벌을 받습니까? 이것을 연자제라는데 이것을 폐지합니다. 이게 바로 1차 갑오개혁 내용입니다. 사실 1차 갑오개혁 안에는 일본이 많은 개입을 했지만 이 개혁을 도모한 것은 김홍집 중심입니다. 김홍집이 사실 일본의 간섭을 크게 안 받고 조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홍집이, 물론 일본이 간섭이 심했지만 1차 갑오개혁 때 김홍집이 그래도 약간 독자적인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다고 해요. 자, 그러자 일본이 이 김홍집 내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본이 승리로 이끌고 나서요. 청일전쟁이 종료되거든요. 누구의 승리로? 일본의 승리로 청일전쟁이 종료되고 나서요. 일본의 망명가 있던, 일본과 친했던 세력인 박영효를 귀국시킵니다. 이 박영효는 갑신정변 때 참여했던 사람으로 갑신정변 실패 이후 일본의 망명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영효와 김홍집의 열린 내각을 만들어서 2차 갑오개혁이 실시됩니다. 이 2차 갑오개혁은요,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해서 교육에 입각해서 교육을 개혁하려는 이런 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사법권을 독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아시겠죠? 이런 2차 갑오개혁. 자, 그러면 내가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약간 몇 가지 추가하자면 1차 갑오개혁 때 경찰제가 만들어집니다. 경찰제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이래서 경무청이 신설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2차 갑오개혁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이제 독자적인 김홍집 내각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된 거기 때문에 홍범 14조 교육 입국조서, 지방제도 개편, 사법권 독립이 있는데 이것도 군국기무처는 어떻게 됐다? 당연히 군국기무처는 폐지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군대도 만듭니다. 훈련대 시위대라는 군대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있습니다. 일본식 내각제를 완벽하게
만든다. 공고하게 한다. 내각제. 그래서 뭐 7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7부. 내각제를 구성하는 7부라는 기구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에 넣었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제도 개편, 사법권 독립 이런 것들은 지방간 세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법권이라는 것은 지방간이 직결 심판을 했거든요. 뭐 잘못하면 재판도 지방간이 했어요. 그런데 사법권 독립과 지방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방간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 교육입국조서 말고 홍범14조에는 일본이 끊임없이 요구하던 청나라로부터의 간섭 배제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한다. 왜? 이미 청나라를 일본이 물리쳤기 때문이죠. 이제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제 누구의 간섭을 받겠다? 일본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숨어 있겠죠. 어쨌든 1, 2차 가보개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3차 가보개혁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 읽어 봅시다. 교정청 1차 가보개혁 군국기무처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교정청 1차 가보개혁 군국기무처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